네, 황보선의 주발새 아침 이번에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자, 앞으로 오늘 18일이니까 20일에 하니까 이틀 남았네요. 자, 바이든 내각 속속 꾸려지고 있는데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전 정권과?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각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양성을 토대로 미국다운 내각을 만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대로 인종과 성별 등에 대한 고려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예. 국무, 국방, 재무, 법무 등 빅4로 불리는 이 요직은 예전에는 백인 남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고 전제할 경우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될 예정이고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여성 재무장관을 예약했습니다. 또 알레한드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지명자는 첫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 장관이 되고요. 예. 제 팔랜드는 첫 원주민계 내무장관이 됩니다. 보니까 거론되는 이름을 봤더니 우리나라 성씨가 붙은 분들 보이던데 보니까요. 그럼 한국계들도 주요 직책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일정 담당 국장에 지명된 한국계 진아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진아리. 앞서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도 일하며 노하우를 쌓은 이 진아리는 질 바이든 영부인의 일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바이든 캠프에 합류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의 일정 담당과 모금 이벤트 국장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정보기관 분과위원회에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 자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박이요? 예. 네네. 정박은 CIA와 국가정보국에서 약 8년 동안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한 대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바이든 캠프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관련 외교 정책을 조언해 왔습니다. 예,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인선한 사람이니까 또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내각 인준은 좀 빠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각 인준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바이든 당선인의 고민거리입니다. 주요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에 열리는데 상원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취임식에 맞춰서 가까스로 몇 명은 인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상원의 탄핵과 내각 인준 등의 현안을 좀 병행해달라 이렇게 간청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매몰돼 자신의 내각 인준과 코로나 부양안 처리 등에 소홀할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코로나가 보니까 언뜻 듣기로도 하루 확진자 6,000명대 같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번 연기된 도쿄올림픽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노 장관은 14일 올해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개최 여부가 어느 쪽으로 돌아설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러면서 올림픽위원회는 플랜 B나 C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일부 외신들은 코로나 확산 와중에 일본 강요 중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7월 올림픽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자칫 이 올림픽도 못 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도 다음 달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할 텐데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23명이 숨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한 사망자가 14일까지 23명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백신을 맞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졌고 대부분이 요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고령자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백신을 맞고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사망하셨는지 네. 이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거의 그 하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수백 명 숨졌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보니까 그럼 그 중에 포함된 분들이라서 이게 어떤 네. 사망 시점과도 이제 같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 규명하는 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국은 백신 접종의 경미한 부작용이 취약층에게는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고령층과 말기 환자는 백신이 지나치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접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예. 네, 노르웨이 요약청은 백신의 부작용은 열과 메스꺼움이었고 이 부작용이 노환이 있는 일부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화이자는 노르웨이 당국의 사망 원인 조사에 협력 중이며 현재로서는 사안 발생 수가 경고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였습니다.